구독자 여러분, 제 영상 중에 옵션 트레이딩에 대한 게 있는데요. 올리기 전에 제가 옵션 트레이딩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옵션 트레이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산이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트레이딩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옵션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동영상을 올려놓은 거는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자 했는데 추종하거나 프로모트하는 것처럼 인지되어서 부작용이 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옵션 관계된 동영상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고 혹시 오해가 있으셨으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국 아재 미국 주식 이야기 11월 17일 화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있는 후 첫 거래 날이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무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보시면은 눈에 띄는 것들이 어도비, 세일즈포스, 보잉, 엑선모빌 이렇게 눈에 뜨네요. 그리고 주요 뉴스를 보시면은 오늘 아마존 파머시라는 거를 데뷔를 시켰어요. 어제 우리 저녁에 모두 환호성 쳤듯이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됐죠. 오늘 그래서 그런지 월크호스랑 SBE 그 다음에 라이드도 같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대부분 7%에서 10% 사이로 올랐던 것 같아요. DKNG 타겟 프라이스가 100불로 조정이 되면서 DKNG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니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The Palace와 척 슈머가 둘 다 민주당 소속이에요.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해 가지고 니고시에서 시작하자 그런 뉴스를 던졌네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또 내일 주가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은 오늘 69, 어제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미아의 테크 인디케이터 이것도 변화가 없어요. 지금 팽들이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Stocks to Watch. 우리가 좀 봐야 될 그런 종목들이죠. 지금 팔란티어 오늘 차트 보셨나요? 거래량이 거의 2배 반 거래량이 오늘 생겼어요. 그리고 유니리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래프트킹 같은 것도 오늘 타겟 프라이스 설정에 의해 가지고 오늘 많이 증가세가 있었고요. 디즈니와 월마트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내년에 가장 안정적이면서 핫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디즈니의 원래 수익원이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디즈니 플러스라는 걸로 많이 바꾸면서 잘못된 예측 같진 않아요. 그게 아마 파장이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기업이지만 새로 혁신적으로 다시 깨어나려고 하는 리테일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덩치로 봐서는 아마존과 비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커머스 중에서 아마존을 상대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는 월마트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월마트를 얘기하면서 잠깐 커스코 얘기를 하면은요, 커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를 좋게 만드는 방법의 철학이 달라요. 소비자를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인플로이들을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회사, 좋은 회사를 만드는 그런 철학이 있는 회사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기업의 수익의 우선으로 가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 월마트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닝 실적 발표도 잘 나왔어요. 실적 발표도 잘 나왔지만 주가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기대치에 관계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차트스쿨은 제가 매일매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차트를 같이 보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키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짚어볼 부분들이 이제 갭법이라고 했죠. 갭법 상승이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거에 의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불 플래그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bullish 할 때 상승하는 동안 잠깐 내려왔다 또 상승하고 잠깐 내려왔다 상승하고 그러는 모습.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support다 이제 resistance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테슬라, 니오, 엔비디아, 월마트, 팔란티어, 유니리, 드래프트킹, 그리고 줌, 그리고 SBE, 라이드, 월크호스, 그 다음에 구독자 리퀘스트, 벨로다인, 나노디멘션, 룰루, 하일리언,
플럭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X자를 놓고 그 다음에 이 겹치는 부분까지는 횡보를 하다가 이 안에서 쪼여지다가 이제 방향이 전환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측을 했었는데 어제 S&P5 편입 얘기가 나오면서 급상승을 했죠. 이런 부분을 보고 갭 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갭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뭐라 하냐, 큰 틈이 생겼다는 거죠. 이 최상점이랑 최저점이랑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붕 떠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갭 상승을 하고 컨솔리데이션을 하게 되면은 괜찮은데, 컨솔리데이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갭 상승에 대한 부작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전고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전고점을 딱 오늘 쳤죠. 치고선 쭉 내려왔는데, 내려온 선도 보면 우리가 거놨던 대각선, 전에는 저항선이었는데 대각선, 이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움직일 때 아래에서 지켜주는 선을 지지선이라고 그러고요, 서포트를 해준다고요, 밀어준다고. 그 다음에 위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저항선이라고 해요. 근데 주가가 변동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고 새로운 저항선이 생기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에 저항선, 대각선 저항선이 이제 대각선 지지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가야 내려오지 말아라 그러고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항선이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보통 저항선은 전 고점이 저항선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전 고점을 제가 미리 거놨거든요. 전고점이 261 정도 되는데, 근데 대략 그렇게 그림으로 보실 때 전 고점을 딱 치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내려온 게 또 지지선에 딱 걸리죠. 이게 참 묘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는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게 딱 맞고 딱 떨어지고, 떨어져도 더 안 떨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어요. 저항선과 지지선의 관계. 그래서 이 도표에서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갭법 상승에 대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저항선, 지지선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갭법 상승이 되면서 저항선, 지지선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S&P 500에 편입이 됐어도 12월 21일인가 22일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그렇게 급하게 사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 상황을 보면서 사게 될 거예요. 걔네들이 이상적으로 보는 거는 한 420선까지 내려오게 놔두고 그때 샀을 때 자기네들은 훨씬 좀 싼 가격에 사니까 그렇게까지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주가가 좀 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한번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테슬라 구매를 놓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추측하는 그런 방향은 이 저항선과 460 정도 되는 저항선이랑 지금부터 이제 430부터 420까지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 안에서 아마 좀 업앤다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니오를 보면은 니오가 오늘 어닝이 나왔는데 기대치보다 다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지금 잘 버티고 있죠. 오늘 장중에는 좀 상승을 했지만, 왜냐면 기대치 때문에 상승을 하지 항상. 그 다음에 어닝 발표가 있은 후에 지금 주가가 유지되고 있죠. 유지되는 가격이 얼마죠? 45불에 유지되고 있어요.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매직 넘버 45. 적정 가격이 45쯤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들 생각하는 게 저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테크니컬 차트를 보니까 한 45면은 적정 수준일 거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자동 컴퓨터 매도를 걸어놓은 사람도 아마 45 정도에 걸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5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게 버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한번 보면은 어떻게 차트가 변할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채널 있잖아요. 이 삼각형 채널.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니오는 상승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지금 니오는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왜냐면은 주가 단가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가가 크니까 그래도 조금 더 자금이 더 있으신 그런 분들이 테슬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 중국 전기 자동차에 있는 돈이 테슬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돈이 수합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니오는 급하락하지 않고 이 지금 대각선 지지선과 대각선 저항선 사이에서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루 전날이죠. 엔비디아가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공부한 대로 엔비디아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횡보를 하지만 그림으로 보시면 이 삼각형 안에서 지금 상승으로 가면서 같이 쪼여지고 있죠. 이것도 지난 4일을 보시면 그러니까 제일 높은 점들은 하락을 보이고 제일 낮은 점들은 상승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쪼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진짜로 이게 보면은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긴장감을 주잖아요. 그 날까지. 그러니까 내일 날에 터지면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X자로 크로스할 때 보통 그 방향 전환이 크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 전환이 어디로 갈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관계. 이렇게 X자로 됐을 때. 그래서 엔비디아는 정말 내일 봐야지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쨌거나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과 주가는 또 다르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은 월마트 같은 경우 보세요. 오늘 어닝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내려왔죠. 근데 주가도 내려온 거를 보면 그렇게 큰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죠. 적정 주가. 지금 이 초록색 선과 파란색 선의 길이랑 파란색 선이랑 빨간색 이 캔들의 길이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이 주가가 어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이제 어닝이 나오니까 이제 안심하고 쏙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일 월마트가 더 떨어질까요? 제 생각은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란히 같은 선을 가면서 한 요 정도의 무브로 계속 상승으로 갈 것 같아요. 나란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죠. 그리고 팔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차트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회색으로 박스 쳐 있는 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잠깐 줌을 해볼게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죠. 이게 횡보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서 횡보를 하고 계속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IPO이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만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쭉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갭업 상승이 보이세요? 없죠. 계속 연결이 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질 확률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면은 지금 컨솔리데이션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컨솔리데이션을 바로 연결하지 않고 이제 이 박스가 이 부분에서 생겨버렸죠. 박스가 이 부분에서 생겨버렸죠. 근데 그 박스에서 또 갇혀있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트레이드 데이를 지나고 또 올라버렸죠. 오늘 올랐죠. 오늘 올랐는데 이것도 갭법이 아니라 연결돼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많이 보이죠. 근데 보면은 RSI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적정 가격선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거의 지금 보이는 것보다 한 배 반 정도가 더 적정 가격선보다 높은 것 같아요. 어제 기억하시면은 업워크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업워크가 오늘도 올라갔어요. 근데 업워크가 올라갔지만 아마 언젠가는 좀 가격 조정을 하러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런티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가격 조정하러 좀 내려오긴 내려올 거예요. 근데 그 내려오는 가격이 이 박스 때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런티어도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보면 유튜버 중에서 팔런티어 펌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유니리 얘기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니리 보시면은 어떤 걸 느끼세요? 딱 보시면 지금 IPO 나온 날부터 쫙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불플렉이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뭐냐면요, 쉽게 해서 깃발인 거예요. 깃발. 이렇게 깃대가 올라가고 기가 그려지고 또 깃대가 올라가고 깃발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깃대가 올라가고 깃발이 그려지고 깃대가 그려지고 깃발이 그려지고 깃대가 올라가는 순간이죠. 이런 거는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그 불플렉이라는 게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RSI를 보세요. RSI가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70이 넘지 않죠? 70이 넘으려고 그러면 내려가고 또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또 다시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만 보면은 뭐 계속 꺾이지 않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벌써 어닝도 나온 후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정말로 이 종목이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DKNG가 지금 IPO로 나온 지가 6개월 정도 됐죠. 지난 5월 19일 그때 나왔으니까 그때 차트를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이게 가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이게 아마 제가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었겠죠. 전체적인 그림이 상승이었는데 그때 커렉션과 유상증자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악재가 있어서 쭉쭉쭉쭉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전체 보시면은 최하방 지지선까지 내려왔었어요. 이걸 보시면 이 최하방 지지선이 있어요. 최하방 지지선은 여기서부터 따왔어요. 근데 그 지지선을 지켜줬죠. 그 다음부터 상승으로 올라오고 있죠. 보시면은 이것도 큰 갭 상승 없어요. 이거를 이제 바운스가 되잖아요. 이렇게 바운스가 돼서 올라가고 계속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컨설리데이션이 있으면서 지금 전체 업스트림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평균선에 대한 얘기 한번 했죠. 이 평균선들이 서로 만나면 큰 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8일선이 19일선이랑 만나서 8일선이 벌써 뚫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 8일선이 또 50일선을 뚫으면 더 상승이 급해질 거고요. 그러면은 이 19일선이 또 이 49일선을 뚫게 돼요. 그러면은 쫙쫙쫙쫙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DKNG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퍼뜨린 것 같기도 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많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시작 초기부터 그랬죠. 제가 2년에서 3년 가져가야 되는 줄 알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이거는 더 성장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타겟 프라이스 자체가 100불로 잡아줬어요. 그럼 뭐 오늘 사도 150%를 벌겠네요. 그쵸? 그래서 DKNG 차트 이렇게 보셨고, DKNG 차트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곡선들이 만나서 이제 서로 엉켰던 게 풀어지는 순간, 꼭 풀어질 때 숫자가 낮은 평균선이 위로 가면서부터 재배열이 될 때 상승으로 가게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걸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애증의 줌은 참 애매한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저는 줌은 좋아해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의 포지션은 바뀐 거 없이 팔지도 않고 다 갖고 있는데, 이 줌의 가격 자체가 다시 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줌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분석가들도 없어요. 근데 지금 리오프닝 트레이드 때문에 재택근무에서 필요한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는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아직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트로만 봤을 때는 좀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 19일선이 지금 49일선이랑 만날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는 보이잖아요. 그림이. 이게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베어리시로 들어가는 그런 사인이에요. 벌써 우리가 이때부터 사인을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깊이 보질 않았어요. 그냥 줌을 너무 믿어가지고. 벌써 이 오렌지색이 이 파란색을 뚫고 내려갔을 때 벌써 느낌을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올 때 다시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쭉 내려와 버렸어요. 제가 보는 줌의 차트는 베어리시다. SB를 보니까요,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뭐냐면은 어커지션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거, 6주 안에 마무리가 될 거다,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아마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덩달아 올라간 게 또 있어요. 라이드는 또 왜 올라갔을까요? 라이드는 지금 오더 업데이트를 했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듀어런스 픽업 트럭이 5만 대 주문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도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차트에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부분 뭐냐면요, 이 오렌지 색깔, 그 다음에 블루 색깔, 그린 색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되면 오렌지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그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반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랜 기간을 딱 걸쳐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 오렌지가 블루를 뚫고 올라가고 그린까지 뚫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이 뭐예요? 지금 블루랑 그린이랑 만났죠. 그러면 이제 블루가 그린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부터 얘네들은 꼬인 곡선이 이제 펴지기 시작하면서 이 주가 차트는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예상하려면은 전고점을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오늘 전고점을 또 딱 쳤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고점을 뚫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전고점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전고점을 뚫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지선이 되고 이게 저항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그 다음엔 전 최고점을 뚫러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게 저항선이 되고 이게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은 제가 아마 한 2종목이나 3종목 정도 하겠습니다. 벨로다인, 나노디멘전, 룰루레몬, 하일리온, 플러긴까지요.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칭으로 돼서요, 이 반대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좀 걸리겠죠.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달 그 정도 되면은 다시 고점을 사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나노 디멘션, 나노 디멘션을 보면 나노 디멘션 참 역사가 깊네요. 2016년 10월에 상장이 된 주군요. 그리고선 100불에 상장이 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네요.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올해 보면 올해 좀 움직임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잡주네요. 잡주긴 한데 그래도 이제 차트만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그쵸? 이게 all time high, 그러니까 all time high는 아니죠. 이거는 너무 100불에서 시작한 거니까. 근데 단기를 봤을 때 전 고점, all time high는 아니고 하이스트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고 하다가 다시 또 찍고 그러면 이렇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것도 좀 폭발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 잘못 물리시면은 우리 아크 인베스트 큰언니랑 같이 오래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잘못 물리시면. 근데 그림으로 봐서는 아마 여기가 또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그리고 룰루레몬은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주네요. 이것도 지금 이 삼각형 채널 안에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하고 있죠. 이제 그게 계속 어떻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해서 여기 가서 업으로 가는지 여기 다운으로 가는지 한 334불 정도 그 근처에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12월 초쯤 그쯤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네요. 하일리언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것도 스펙이죠. 스펙이니까 딱 보니까 10불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acquire 한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차트만 보는 겁니다. 그 펀더멘탈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오렌지 컬러가 지금 블루 컬러보다 밑에 있죠. 지금 보시면은 오렌지, 블루, 그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순서가 다. 그러니까 이 오렌지가 블루 위로 올라오고 그 오렌지가 그린을 뚫고 그 다음에 블루가 그린을 뚫는 순간 이거는 상승 모멘텀. 그거를 뭐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블루랑 골드랑 바뀌는 거는 한 다음 주 정도까지 가면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제 블루가 그린까지 바뀌는 데가 얼마큼 걸릴 건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 아직은 좀 아래 저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더 올라가려면은 아마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 평균선의 순서가 다시 재배열이 되려면은 제 생각에는 한 30불은 충분히 넘어져야지 그때부터 그게 표현될 것 같아요. 일단은 31불, 32불 정도를 뚫어야지 그 다음부터 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럭도 제가 들어는 봤는데 제가 수소 쪽은 잘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차트로 보면은 많이 올라갔네요. 지금 여기도 좀 커렉션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커렉션이 괜찮게 떨어졌네요. 커렉션이 제가 보는 기준으로 보면 평균선이랑 지금 제일 아래가 딱 만났잖아요. 한 22불 정도가 지금의 적정 가격에 있네요. 지금의 적정 가격에 지금 와 있고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이 정도 분위기로 지금 상향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여러 차트와 또 정보들을 또 오늘 쉐어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직접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를 정보를 얻으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장기 투자자로서 주식을 투자할 때 알아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새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